안녕하십니까. 신준식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연동교회에 이어서 오늘 2차 우리 생명사랑 목회포럼을 이곳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발제를 우리 찾아가는 교회 김미정 박사님 나오셔서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음악 치료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부와 대학원까지 음악을 전공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 상처는 우리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사건에 반응하여서 이루어진 정서적 산물인과 동시에 머물린 기억들을 생각과 감정에 남아있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인데, 또 감정적 장애의 원인은 유아기 초기 적응에서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년 시절에 맺어진 애착은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지배하고 또 대인관계뿐 아니라 생활방식, 연애 또 그 이후 자녀 양육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핵심 요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 아이와의 접촉이고 또 유년 시절의 상처를 슬퍼하는 것이 치유의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진정함과 통합을 통해서 거짓 자기 뒤에 있는 참자기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처라는 것은 내가 그 상처가 언제부터 생겼고 왜 생겼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시고 또 찾아내시다 보면 그 원인을 발견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를 찾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또 많은 학생들을 접해보고 그 음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요즘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음악을 왜 하니? 물어보면요. 그런 대답을 해요. 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K-팝 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대학생들은 꿈이 뭐니? 그러면 예전에는 뭐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뭐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요즘 학생들은요, 나는 K-팝 스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요즘 그 대학생들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본인은 스타가 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악은 굉장히 큰 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찬양의 힘도 나오지만 그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또 그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그 상담은 언어적인 매개체로 활용하지만 음악 치료는 언어 플러스 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궁무진한 악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노래 하는 것도 있고 찬양도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들 중에서 그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치료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있어요. 대한 음악 치료 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치료사들은 일단 본인들이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는 상황을 다 모두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음악 치료라는 것을 가지고 또 뇌병변 아이들이나 장애인 아이들이나 또 맹아학교나 이렇게 지자체에 가서 활발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음악치료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직업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의사 보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거의 4대 보험을 다 해주고 음악치료사라 하면 굉장히 인정을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그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치료사 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커요. 일단 악기를 다 실어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실어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맹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 악기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개도 넘죠. 막 차고 넘쳐요. 차에. 그래서 일단 그 본인들이 그 악기를 사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그 악기를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는 게 바로 악기 구입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그 악기를 모두 가지고 가서 다 풀어놓고 한 50분 동안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죠. 근데 음악치료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그런 분 이제 사례 발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맹아학교의 특성은 다들 눈이 안 보이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가면 일단 간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막 그 악기를 같이 이렇게 만지고 연주를 하자. 이거는 이제 한 6개월 지나야 되고요. 공감을 해야 돼. 공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에 가지런히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안 보이니까 막 뚫고 지나가고 던지고 지나가고 그래서 막 깨지고 그래요. 그런데 악기도 잡지를 않아. 선생님이 왔을 때 딱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자기랑 같이 공감을 해주는가. 그걸 먼저 타협을 보고 간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 손쉽게 요즘 말로 의하면.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음악치료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여기서 살아가서 집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내 애들을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에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호소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가시고 음악치료회사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음악치료사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음악을 전공했다고만 또 장점이 아니고 소명감, 어떤 사명감 이게 없이는 진짜 그 길을 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장애인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왔습니다. 한 10년 넘게. 그래서 그 아이들은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가 같이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이퍼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했던 아이가 오히려 이렇게 그 자폐아들이 좀 힘들고
그 정신지체 아이들은 조금 그래도 수월해요. 그래서 일단 같이 이렇게 연주하자 그러면 달래고 얼래고 뭐 본인들이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아요. 그리고는 본인이 또 하고 싶은 대로 행동에 막 뛰어다닌다거나 피아노를 막 이렇게 발로 쾅쾅쾅 친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주먹으로 막 주먹질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는 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망가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음악 치료의 현상 상황은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일단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치유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또 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가장 기억에 저희가 이제 사례 발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 한 가지는 소개시켜드리자면 그 지자체 장애인 센터에 가셨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여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늘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걔는 다른 아이들은 막 악기랑 막 물고 뜯고 침 발라놓고 막 뒹굴고 막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그 한 아이만 저기 모퉁이에서 머리를 푹 박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자.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라.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인사 노래, 그 다음에 마무리 노래를 늘 똑같은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위에 떴지.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노래를 잘 몰라도 이 선생님이 늘 가면 그 노래로 시작하고 그 노래로 끝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얘가 한 3개월 지나도 늘 그 시간에 그 머리 박고 그 코너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쟤를 어떡하지 이제 가기가 싫은 거지. 이 선생님은 내가 오늘 걔를 또 봐야 되네. 그래서 마음에 큰 짐을 안고 또 가시는 거야. 가셔서 또 해. 그런데 그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이제 달달 무슨 쟁반같이 둥근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달달 무슨 하고 멈추신 거야. 순간 딱 했더니 얘가 저기 구퉁이에 있던 애가 고개를 푹 들면서 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선생님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같이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가 되고 그랬다라는 어떤 그런 지난 감동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기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거긴 자폐아를 담당하시고 전공이세요. 근데 이 자폐아는 가면 이렇게 책상에 앉잖아요. 선생님하고 악기도 갖다 놓고 뭐 놀고 이러는데 보통 아이들은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래요. 그런데 걔는 말도 안 해. 그리고 눈도 안 마주쳐.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신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전문가 굉장히 10년 이상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적으로 일을 해오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지 기도도 하고 뭐 좋아하는 그 과자도 갖다주고 장난감도 갖다주고 뭐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딱 자리에 앉으면 자기 자리에 늘 앉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행동이 있대요. 말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그리고 하는 행동이 이러고 있대요. 앞뒤를 이렇게 흔드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쟤랑 맞추려면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딱 마주 앉아갖고 의자를 딱 앞에다가 놓고 정면에서 같이 이렇게 흔들어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딴짓하고 안 보고 막 이러더니 그 작업만 6개월을 했대요. 그 아이하고 6개월 이거. 그 다음에 6개월 딱 지나니까 얘가 또 마음이 잠깐 웃으면서 하자는 행동이 박수치기, 흔들면서 앞에 마주보고 이거 하자고. 이걸 또 6개월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악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답답하시죠. 아니 우리 애 1년 전에 보냈는데 왜 애가 지금 이거밖에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니까 걔하고 그 과정을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악기까지 가게 된 거죠. 이제 그 악기 잡는 것까지만 하면 그 아이는 그래도 가능성이 그때부터는 열리고 마음이 오픈되기 때문에 이제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 치료라는 그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인내심과 선생님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아이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어떤 사명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회 선생님들을 그냥 처음에는 대단치 않게 봤어요. 그런데 모두 너무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정신지체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걔네들은 굉장히 자기하고 똑같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상대방이 나하고 얼마나 마음을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도 한 명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됐죠. 한 15년, 13년 이상 이제 그 학생하고 지금까지도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 시집 보내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진짜 장애인이었나 이럴 정도로 장애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세요. 가끔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그냥 일반 아이랑 똑같은 애 그러면서 어쩔 때는 섬찟 놀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적 경험과 이제 음악 치료의 이론들이 쭉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적 경험과 관계들을 통해 치료적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치료사가 치료 상황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고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치료사는 자신이 내담자가 되어서 음악 치료 심리 치료를 경험하고 그리고 즉흥 연주나 노래나 악기 연주, 작곡 혹은 음악 감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자기 경험이라고 하였다. 자기 경험은 교육, 훈련 그리고 슈퍼비전의 통합적인 부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임상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개인 치료로 언급하였다. 또한 심리치료 훈련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인 분석이고 이를 통해 치료사는 자신의 신경적인 문제를 다루고 자신의 이슈를 발견하고 자각 능력과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치료사로서 자신의 역사에 직면하고 과거 경험과 그 원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환자들이 진정한 자기로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작업하고 지속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참 신기한 게요. 그 학생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 문제가 제 안에 해결이 안 된 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치료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가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서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난 이런 아이를 만났는데 내가 힘들었어.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그 부분도 많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은 또 그거를 실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 생명사랑
이렇게 포럼에서 하고 있는 자살 유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자살로 인한 충격과 부인, 그리고 분노, 슬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치심, 죄책감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별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복합 피해, 또 낙인과 고립,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살 사고와 같은 심리 사회적 반응을 나타낸다. 자살의 문제는 자살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과는 반대로 여전히 자살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나머지 가족은 더 심각한 심리적 고통, 즉 분노, 슬픔, 불안, 두려움, 죄책감과 수치심, 그런 것들인데요.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끼고 긍정적 사회적 기능이 두드러지게 감소함을 경험한다. 다른 종류의 사별 경험과의 차이는 자살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서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거절감, 분노의 깊은 감정과 비난의 주제가 결국 자살 유가족에게로 기인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유가족들이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상실과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은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 치료사들이 자살 유가족에게 음악 치료를 통해서 고통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음악과 악기라는 매개를 통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음악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유가족이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거절감, 분노의 깊은 감정과 비난의 주제를 음악 치료 프로그램과 동시에 신앙적인 접근으로 융합하여서 고난의 위기 극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 치료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음악 치료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악 치료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음악 치료는 음악과 심리 치료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회복 그리고 유지, 증진을 위해서 음악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음악 치료는 치료적 환경 속에서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샤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내담자의 치료를 위해 치료사가 치료 과정에서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관계를 이용해서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기획된 과정이라고 합니다. 치료 과정은 내담자와 음악, 또 내담자와 치료사, 내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해서 혹은 내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음악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치료사가 중재하는 과정을 말하며, 음악적 경험은 내담자와 치료사의 만남에서 내담자의 표현을 도와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음악 감상 또는 연주, 창작, 작곡, 지휘, 악보 그리기, 토론과 같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관계를 통해서 치료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음악 치료에서 음악의 역할은 음악적 접근 방법에 따라 그 성격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심리치료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심리치료가 목적이면서 목표는 뭐냐면 치료사와 내담자가 만들어져야 할 바람직한 변화로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기 표현이라든지 자기 인식이라든지 또 감정적 해방이라든지 내적 충동의 해결이라든지 감정과 태도의 변화라든지 건강한 관계 형성의 발달, 감정적 충격의 치료, 또 인간 상호 간의 기술 향상, 인식의 개조, 한층 깊은 통찰력, 더 주목할 만한 의미, 또 현실 지각, 행동의 변화, 정신적 발전, 또 삶의 만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음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 치료인데요. 다른 형태의 치료와 구별되는 것은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의 신뢰성을 더 중시한다는 점인데, 음악은 치료 과정을 용이하고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이고, 음악 치료는 음악을 사용하는 음악적 경험과 일반 심리 상담에서와 같이 상호 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의 신뢰성을 얻어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경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샤는 이 언어적 경험과 음악적 경험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창조적 음악 치료예요. 그건 뭐냐면 심리 치료의 단계로서 치료적 문제는 언어 경험보다 음악을 창조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진단하고 진행되며 해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언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악 경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창조적인 음악을 통해서 치료되는 과정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치료의 단계로 치료적 문제는 음악 경험이 주를 이루는 언어 중재를 통해서 치료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음악을 창조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진단하고 진행되며 언어적 경험은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음악적 경험을 안내하고 해석하며 하면서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심상과 음악 치료가 이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분석적 음악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안에서의 음악적인 단계 치료적 문제는 내담자의 주호소와 단계 등 필요에 따라 언어와 음악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고요. 교대로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음악적, 언어적 경험 모두를 통해서 진단, 진행,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음악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특성을 위해서 사용되고 치료적 문제와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치료 과정 동안 획득한 통찰력을 정의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자유즉흥 연주 치료와 분석적 음악 치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음악을 사용하는 언어 심리치료의 단계로 치료적 문제는 주로 언어로 진행되며 음악은 언어적 심리치료를 돕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언어를 경험을 통해 진단, 진행,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음악적 경험은 상호관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음악치료에 사용되는 4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브루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음악의 비언어적 경험에 의존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언어적 확장과 음악의 비언어적 경험과의 통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치료적 변화나 삶의 변화가 경험이나 통찰력에 의한 것인지 혹은 현재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내는 것인지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현재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나타납니다. 치료적 문제나 처치 자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적 치료의 형태와 언어적 치료의 형태와 구분이 되고요. 경험적 치료는 내담자의 문제를 다시 체험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특별히 보완된 활동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또 언어적 치료는 치료와 내담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하고요. 이것들 모두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그 둘의 관계를 드러내고 형성하는 치료에 있어서 유용한 매개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치료의 형태는 음악을 비롯해서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원의 정신적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형태가 음악과 관련 활동이지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죠. 그래서 치료사와 내담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또 일반 치료와 음악 치료와의 차이점에서 일반 심리 치료는 언어적 경험을, 또 음악 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변화 과정과 더불어 상호 교류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언어적 경험 외에 음악적 경험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삶 속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자아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성장도 도모하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는 과정이고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도해주고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분출해서 심리 내적인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정서적 외상을 치유하면서 자신의 억압된 내면과 현실을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조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면의 발달을 이루는 것과 정서적 표출, 또 자기 표현, 그리고 이를 통한 대인관계 향상으로 이끕니다. 음악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 심리치료와는 목적이 같다고 합니다. 나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상처 치유 과정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통합시키고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악치료의 그런 예술의 치유적 힘을 경험하면서 음악을 통해 위로와 지지를 얻고 심상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음악치료사의 상처 인식과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불어 자살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 치유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자살은 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사별을 겪는 가족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죽음의 경험보다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상실에 더한 충격과 슬픔의 과정을 겪고요. 자살 가족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남은 생존자는 자살한 가족 뒤를 따라 자살하고픈 충동을 느끼면서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음악 치료 프로그램과 동시에 또한 신앙적인 접근을 접목시켜서 고난의 위기 극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음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 아카펠라 프로그램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아카펠라 프로그램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그 밴드라고 해서 앙상블이죠. 그냥 찬양팀, 쉽게 말해서 찬양팀, 교회 안에 있는 찬양팀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과 병행할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샘플로 저희가 이제 방과후학교 청소년, 그다음 대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치료는 어디에 또 쓰이냐면 왜 너무나도 큰 대수술을 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몰핀을 맞추잖아요. 그 통증 감소를 위해서. 근데 요즘은 치과에서도 좋은 진통제가 몸에 안 좋으니까 그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까지 좋은 진통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떨쳐내고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는 우리 삶에 직접 관련되어서 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서 건강하게 앞으로 사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찬양, 특별히 찬양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회복도 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많이 들으시라고, 시간 되실 때마다 많이 들으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는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는데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졌네 주는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상으로 세 번째 마치겠습니다. 음악 치료의 그런 세계와 또 그 음악 치료이 우리 자살 유가족에게 이렇게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인조 목사님 우리 동산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 포럼에 서기 되시는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인조 목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음악 치료에 관한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김미정 박사의 이 연구 부분에서 개척자, 2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스 베버는 말하기로 음악은 인간의 참된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하죠. 그 세상 종교에서도 그 의식에 따라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노래나 음악이 수반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처럼 찬송을 중시하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음악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된 역사는 구약 성서에서 목동 다윗이 사울의 질병을 위해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고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성가대를 조직하고 각종 악기에 맞춰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기독교 찬양은 인류의 예술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찬송을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음악이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상처 입은 치료자인 음악 치료사들이 자살 유가족들에게 음악 치료를 통하여 고통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음악과 악기라는 매개를 통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1346년에 유럽은 패스트 공포의 휩싸였었죠. 전 유럽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쓰러졌고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 절반이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런던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서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Lord receive a coin. 캐럴을 힘차게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합창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공포에 떨던 런던은 하늘을 우렁찬 찬송 소리를 수놓게 되어서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많은 병든 영혼, 많은 눌린 영혼, 치료받지 못한 영혼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찬송은 치료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예입니다. 음악 치료는 심리뿐만 아니라 신체사의 영적인 면까지 아우르는 치료를 행하며 심신의 건강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이 같은 음악 치료는 정신질환, 발달장애, 치매, 알코올, 약물 중독, 근만성 통증과 신체장애, 스트레스성 신경증, 스트레스, 고통을 받는 사람이 대상들이 되죠. 그래서 음악 치료를 대표하는 학자는 시어스라든가 보르시아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는 체계적인 행위로 치료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목표 지향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3쪽에 보면은 보르시아는 음악 치료에 대해 내담자의 치료를 위해 치료사가 치료 과정에서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관계를 이용하여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된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르시아는 4단계 기준을 제시했죠. 보르시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계가 음악의 비언어적 경험에 의존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언어적 확장과 음악의 비언어적 경험과의 통합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발제를 했습니다. 이 케니 보르시아는 필라델피아 템플대 음악치료학 교수입니다. 음악치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악적인 경험들과 관련해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음악치료학회는 음악치료는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시키고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료의 목적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음악치료를 치료사가 환자를 도와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음악적 경험과 관계들을 통해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보르시아는 음악 치료를 심리학, 사회복지, 전통적인 심리치료, 예술, 교육, 음악, 철학, 오락 등을 수많은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 복잡한 분야로 보고 인간이 내는 모든 소리와 심지어 침묵에서 비롯된 것들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관점을 소화하고 소리와 주변의 우연적 상황 사이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관계를 파악해서 음악에 정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음악 치료사들이 우리나라에 상존하고 있고 대학은 이대라든가 숙대라든가 또 한세대 몇몇 대학에서 음악 치료사를 대학원 과정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실질적으로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음악 치료사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2급 자격을 주는데 그들의 급여는 4대 보험이 아까 우리 김희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4대 보험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2015년 기준으로 188만 원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 사쪽에 보면은 음악 치료에 대한 일반 심리 치료와의 차이점에서 일반 심리 치료는 언어적인 경험을, 음악 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변화 과정과 더불어 상호 교류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언어적 경험 외에 음악적 경험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 1741년 8월 22일에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56세일 때 온 자택의 조그만한 방에 앉아서 힘들린 듯이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져 곡을 짓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었으나 그것을 먹지 않고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슬픈 아리아 부분을 작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멍하니 창문을 응시하며 미친 듯이 어깨를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1일째 지나 9월 14일에 완성된 악보를 책상 서랍에 넣은 다음 촛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라토리오란 종교적 주제에 의한 극적 형식의 성악 음악극으로 메시아가 완성된 가정입니다. 그는 전 3부에서 약 2시간 30분 소요되는 이 최대작을 불과 22일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1부는 7일, 2부는 9일, 3부는 6일 동안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고 있는 동안에 깊은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끊임없이 흘리는 눈물,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이 완성되는 순간 외친 탄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내 앞에 열린 천국을 보았으며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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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의 왕 되신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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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의 천재성이나 영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핸델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토록 통하는 영적인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이요 치료와 평화입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깨어졌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은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입니다. 쓸모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깨졌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과거보다 더 좋고 더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학생 때 명동에 가서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밝기 여름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참 평화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젊을 때는 이제 법학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정치의 뜻을 뒀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잘 나갔는데 내 것이라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30살에 유턴을 하게 됩니다. 유턴을 해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각지대를 찾다가 노숙자들 외에 장애인들, 노인들, 또 한센병 환자들 거기를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생명의 전화 종착지에 머물러서 이제 어떤 이 형태가 갖춰진 생명의 전화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논찬인데 간증 시간이 되어서 죄송하고 그래서 찬송은 단지 음악의 한 장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은 이 세계의 모든 음악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찬송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혼과 사회 변혁에 기여하는 치료 찬양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무리에 김미정 박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 실용적인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제의 장점을 제가 감추어서 송구스럽고요. 감사합니다. 김미정 박사님, 음악 치료 방법이한 내용인데 일목요연하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우리 조 목사님은 논찬보다도 간증이 더 우리에게 임팩트가 강합니다만, 사실 그 음악 치료의 세계는, 특히 우리 기독교 음악 치료 세계는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 고통당할 때 다윗의 찬양과 연주가 그로 하여금 치료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분야에 오늘 귀중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반갑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포럼이 점점 더 도수 높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